이제는 문법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개념 정리 앞에서 쌤이 찍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7번과 8번, 지금은 7번 하겠습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 요 문법 한 장짜리로 된 개념 요거 여러분이 가지고 공부해 두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7번부터 설명할 텐데 문법 개념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용어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용언이죠.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용언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용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서 쌤이 예문을 보여주면 안아보자 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쌤이 항상 본용어 보조용어 할 때 요 안아보자 라는 예문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는 요 영화 모를 거예요. 그죠? 아저씨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쌤도 아저씨긴 한데 그 아저씨의 이제 막 해서 막 어린 애 먼저 하여튼 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원빈 나온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딱 애 하나 남았죠. 그래서 야를 구하러 갔어. 그러니까 이 애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 원빈한테 아저씨가 날 구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빈이 이 피가 다 묻었잖아. 이 손을 뒤로 딱 숨기면서 무릎을 탁 꿇고 애기 눈높이에 맞춘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안아보자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싹 안습니다. 그죠? 감동 나온 거였죠. 그래서 쌤이 이 예문을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해하기도 편해요. 잘 봐요. 자, 그럼 안아보자. 똑같이 용언이고 용언이에요. 근데 안아에는 허그, 안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다라고 봤을 때는 시의 의미가 그대로 있니? 그러면 안고 이렇게 봐야 돼요? 안아보자 그러면 안고 보고 먹어보자 하면 먹으면서 계속 봐야 되니? 아니겠죠. 그렇죠. 따라서 뒤에 여기는 시의 의미가 없습니다. 즉 그 단어가 가진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 개념이 본용어과 보조용어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쉬운 거고요. 그래서 쌤이 그 개념 바로 밑에 보면 제 몇 항을 실어놨니? 제 47항 요게 본용어, 보조용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어떻게 붙여쓰고 띄어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바로 밑줄입니다. 보조용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붙여쓰도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쌤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본용어와 본용어 같은 경우는요. 자, 단어예요. 실질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뭐 해야 된다? 띄어쓴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 자, 본용어와 보조용어이 왔을 때는 잘 봐요. 원칙은 그대로 띄어쓴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허용한다 그랬죠. 뭐도 붙여 씀도 허용. 됐어요? 붙여 씀도 허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는 쌤이 기억, 니은해서 쭉 예문 다 실어놨죠? 요건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데 다만이라고 들어가 있죠. 별표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쌤이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동사이거나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점 동그라미 3번. 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다시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동사이거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밑줄 별표.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무조건 뭐 해서 쓴다? 띄어 쓴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 자, 잘 따라와라. 본용어과 보조용어 아까 쌤이 말씀을 드렸었죠. 원칙은 띄어 쓰는 거. 근데 붙여 쓴 거 다 허용이 되는 거야. 자, 요거 이제 쌤이 강의할게요. 무조건 뭐 하는 경우? 띄어 쓰는 경우. 됐습니까? 저거 1, 2, 3가 있었죠. 1. 앞말에 뭐가 결합한다? 조사. 앞말에 조사가 결합한다. 적혀 있었죠.
역시 쌤이 오늘 예문을 한 개씩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대로 요 예문 가지고 올게요. 됐습니까? 자, 안아보자 되어 있었죠. 오케이. 선생님, 야는 본용어이고요. 야는 보조용어이에요. 그래서 붙여도 되고 띄워도 돼요. 하지만 무조건 띄어 쓰는 경우 앞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앞말이라는 것은 본용어,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앞말에 조사가 결합한다. 어떻게 써? 아나 또 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분명히 앞말에 조사 도가 붙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조사 다음 말은 띄어 쓴다. 맞죠? 조사 다음 말은 띄어 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띄어 쓸 수밖에 없는 경우겠죠. 하나 체크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앞말에 합성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앞말 뭐였니? 그렇지, 본용어이었습니다. 요 본용어이 합성동사일 경우에는 무조건 띄어 쓴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표에 보면 얘들아 그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뭐냐면 깨뜨려 있죠. 깨다, 떨어뜨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덤벼들어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덤벼들어 보아라. 깨트려는 쌤이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거는 빼버리시고 깨트려는 쌤이 방금 언급한 거에서 삭제. 그 다음에 밑에 덤벼들어 보아라 있습니다. 자, 역시 예문 덤벼들어 보아라. 됐습니까? 그럼 막 덤벼들어간 다음에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아니죠. 덤벼들어서 이렇게 몇 써졌고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거니? 이거 아니겠죠. 그러면 이때 보다가 보조용어예요. 그러면 본용어는 앞에 덤벼들다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는 덤비다와 들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바로 무슨 동사인 거야? 합성동사인 거죠. 이렇게 합성동사가 오게 되면 무조건 뭐 했었어라? 띄워 써라.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문제 될 건 없겠죠. 한 개만 더 예문을 들어볼까? 옆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맞죠? 버리다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다. 이게 중심음이에요. 떠내려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용어는 생략해도 돼요. 맞죠? 앉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강물에 떠내려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떠내려가 버렸다까지 나오죠. 그럼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인데 떠내려가가 뜨다, 내리다, 가다. 동사 무조건 3개. 오케이. 합성동사. 그러면 뒤에 버렸다는 무조건 띄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거의 메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되는 거 잘 봐요. 자, 이거 다 치울게요. 집중. 잠깐 스톱했다가 다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해할 게 많은데 세 번째가 뭐였냐면 중간에 조사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조사입니다.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먼저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앞에서 6번 파트죠. 쌤이 전성어미 전미사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있어요. 자, 잘 봐. 하다. 품사가 뭐예요? 하다 품사가 뭐니? 좋아. 동사죠. 근데 하다는 동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예를 들면 공부. 지금 여러분이 진짜로 시급한 거 이거겠죠. 그래서 쌤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 품사가 뭐야? 명사. 좋았어. 근데 여기에다가 쌤이 하다를 붙일게요. 공부에다가 그대로 하다를 붙였습니다. 품사가 뭐니? 공부해. 그렇지. 동사가 됐어요. 쌤, 저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동사가 된 겁니다. 행동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이 하다가 붙음으로써 명사에서 품사를 뭐로 바꿨니? 동사로 바꿨죠. 기억나? 그죠? 품사를 바꾸는 건 바로 뭐? 접미사죠. 지배적 접사입니다. 알겠죠? 문장의 구조를 바꾸거나 품사를 바꾸거나 그러면 요때 하다는 뭐가 된다고요? 접사가 되는 거야. 지배적 접사가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이해를 하고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거 설명할 때 요거까지 이해하세요. 자, 만이라는 의존명사, 듯이라는 의존명사, 아니면 척이라는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명사에 하다라는 뭐가 붙어? 접사가 붙어요. 하다라는 접사가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웠던 요 접사, 이게 결합하게 되면 바로 무슨 용언을 만든다? 보조 용언을 만든다. 요거까지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쌤한테 댓글 남기세요. 알겠죠?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뭐뭐 하는 만하다, 척하다, 듯하다 나오면 보조 용언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쌤이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비가 올 듯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비가 올, 이게 무슨 용언이 되는 거고? 본 용언이 되는 거고, 듯하다가 뭐가 되는 거야? 보조 용언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비가 올 듯하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고요. 비가 붙여서 올 듯하다 이것도 가능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어디에 조사? 중간에. 그러면 이 암말은 본용언이었어. 앞에서 계속 배웠죠? 암말은 본용언이었어. 그러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자리가 생겨야 되는 거죠. 어디밖에 없겠니? 무슨 명사? 의존명사. 됐어?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겠지. 비가 올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의존명사 들어가 있었죠. 듯 여기에다가 도라는 중간에 조사가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조사는 띄워서 뭐가 돼야 되는 거니? 하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됐어? 비가 올 듯도 하다. 이렇게 되면 다 띄웠어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앞에서 배웠던 거 한 개만 더 끄집어 볼까? 기본형이 뭐니? 문법은 기본형 오다죠. 오다에서 다라는 뭐가 빠졌어? 어미가 빠지고 여기에 뭐가 결합했니? 리을이라는 뒤에 명사수식, 용언이 명사수식의 역할을 하죠. 앞에서 배웠다 우리. 맞죠? 그렇지.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의존명사를 수식하고, 그러니까 앞말과 당연히 띄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 뭐가 됐어? 조사가 결합하고 조사 다음 말은 또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니?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